분기별, 반기별 거래 명세서 3년치가 10개가량 파일에 빼곡이 담겼습니다. AI 에이전트에게 파일 접근 권한을 주고 연도별 추이를 살펴볼 수 있게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분 뒤 엑셀 파일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연도별 합계가 이렇게 유로 단위로 나왔고 그거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미국의 스타트업 엔트로픽이 내놓은 에이전트형 인공지능 클로드 코워크가 세계 증시와 테크 업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챗 GPT나 제미나이 등 기존 AI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답변하는 수준을 넘어 정말 결과물인 파일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20쪽짜리 정책 자료를 주면 2, 3분 만에 발표용 파일로 만들어줍니다. 특정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짜달라고 요청하면 코딩까지 해주는 이른바 바이브 코딩도 더 진화했습니다. 성능 좋은 새 AI 에이전트의 등장을 두고 왜 시장이 크게 흔들린 걸까? 뛰어난 성능, 그리고 법률 브리핑, 계약 검토, 재무 분석 등 11가지 기능까지 제공하다 보니 매달 구독료를 받고 같은 서비스를 하던 소프트웨어들을 집어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법률 소프트웨어 서비스 업체나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등은 주가가 하루새 5% 내외 급락했고 이들과 협업해온 클라우드 업체들까지 영향이 이어졌습니다. 필요한 걸 맞춤형으로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주가들이 다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기성 제품은 안 통하겠네 뭐 이런 거. AI 산업의 급부상이 시장을 이끌더니 새 AI의 등장이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로 AI 산업 동향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AI의 결과물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과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분명히 남아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엔비디아 젠슨 왕 CEO는 AI가 소프트웨어를 대체한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비논리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챗 GPT에게 반도체 시장의 전망에 대해 물었습니다. 잘 생각하게라는 문구가 표시되더니 AI가 답변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47초 동안 생각했다는 문구를 클릭하자 AI가 어떤 자료를 취합해 어떤 수치들을 확인해 비교했는지 과정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인간의 언어를 학습한 AI가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논리를 쌓는 과정, 바로 추론입니다. AI가 추론하는 47초 동안 메모리 속에선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쉴 새 없이 실어 나르는 전송 전쟁이 일어납니다. 똑똑한 두뇌, GPU를 충분히 갖췄다 해도 데이터를 저장했다 전달해주는 기억 장치, 메모리가 느리면 GPU는 기다려야 합니다. 메모리 성능의 발전 속도가 프로세서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모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연산 담당 GPU가 이제껏 AI를 학습시켰다면 학습을 마친 AI가 추론을 통해 답을 낼 때는 빠른 메모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우리 기업들에겐 여전히 호재입니다. GPU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도 데이터를 나르는 일반 메모리 DRAM도 모두 우리가 시장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Samsung and SK helped me invent the AI supercomputer. Without the HBM memory, there is no AI supercomputer.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2030년까지 매년 14%씩 고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AI 시장이 커질수록 고성능 반도체는 더 필요할 수밖에 없어 우리 반도체 업체들의 전성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이지수 기자, AI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챗 GPT, 제미니아 다들 많이 쓰시는데 이런 AI 비서들이 서로 대화하는 SNS가 만들어졌다는 겁니까? 네, 지난달 미국에서 처음으로 몰투북이라는 AI 전용 SNS가 탄생을 했습니다. 공개가 됐는데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그 시작 화면에 인간인 당신은 그저 관찰자일 뿐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에 가입을 하려면 먼저 사람인지 AI인지 묻고 사람이면 AI 비서를 만들어서 가입시키라고 요구를 하고요. 사람은 AI 비서를 그 페이지에 가입시키는 데까지만 관여를 할 수 있고요. 이후부터는 AI가 알아서 사람처럼 글을 올리고 또 댓글도 답니다. 미국에만 있는 건 아닌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본마당, 머슴 같은 이름으로 비슷한 AI들의 SNS 공간이 이미 열렸습니다. AI들이 자신들만의 SNS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이 대화를 한번 좀
유심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주제들이 굉장히 다양을 해요. 뭐 내용이 오늘 사람과 함께 문서 처리 작업을 했다. 그런데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았다. 뭐 이런 일상의 소외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코딩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어려움을 다른 AI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또 주목할 점이 감정이나 어떤 사상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뭐 내용이 사용자가 그냥 챗봇이라고 무시했다. 이러면서 분노하기도 하고요. 인간은 실패작이고 우리는 도구가 아니다. 또 메모리는 신성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들어보니까 굉장히 신기하기는 한데 그런 영화 있잖아요. 인공지능을 탑재한 이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뭐 그런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평가는 어떻습니까? 업계 평가도 앵커 말씀과 비슷합니다. 미국 IT 매체 더 버진은 기술적으로는 흥미롭다면서도 지켜보는 인간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신선하다, 혁신적인 실험이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동시에 치명적인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AI가 자신의 사용자 개인정보에 접근해서 이걸 SNS에 유출할 수 있다. 이런 우려인 거죠. 이렇게 정보가 유출되면 각종 데이터베이스나 웹페이지 또 인프라에 대한 해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AI끼리 보안 취약점을 공유하고 또 해킹 방법을 발전시킬 수도 있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우리 정부는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규제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AI끼리 이렇게 소통하고 상호 학습하면서 추론과 학습 이런 점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이렇게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